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 TV.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중동센터 가족 여러분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중동센터는 전부 우리 민병구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단합이 돼 가지고요. 아주 열심히 일하신다고 소문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여기 참여해 주셨잖아요. 기왕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여기 참여하신 만큼 그 1시간 투자하는 게 더 보람이 있도록 집중해 주시고요. 자꾸 호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2, 4분기 교육이에요. 오늘 전부 이렇게 집중해서 일찍 들어오셨기 때문에 앞당겨서 시작해 가지고요. 끝나는 시간을 그만큼 앞당겨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할 내용입니다.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과 문제 사례 대응을 공부할 거고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함께 공부하고요. 안전 보건 건강관리 수칙 10가지를 함께 알아보고 우리 건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스트레스 극복 요령을 함께 공부하고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관점 변화, 이런 소주제를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과 문제 사례 대응이에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안전교육 시작하면서 먼저 고객 서비스, 친절, 행복, 이걸 먼저 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이제 플라톤이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는 것을 진리로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우리가 근무하면서 옆에 있는 동료한테도 친절하고요. 우리 건물에 찾아오는 고객한테도 친절하고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이웃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관대하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절을 먼저 이렇게 강조하는 거고요. 또 하나,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우리 선조들은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은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온다고 엄청 과격하게 강력한 말씀 우리한테 교훈으로 알려주셨어요. 자,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을 행복하게 해 주어야만 그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 나도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작하면서 내가 동료들한테도 친절하고, 응? 또 이렇게 찾아오시는 고객한테도 친절하고, 내 집의 가족들에게도 친절하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친절하게 해야만 내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또 이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최돈섭 씨가 손을 드셨는데요. 어떤 일이신가요?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좋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객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고객의 심리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전제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고객을 위하는 현장에서 어떤 대형 문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진정으로 고객을 위한 길인지 이거를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의 심리의 첫 번째는요, 고객은 환영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KT 건물에 오실 때 뭐 이렇게 이제 자꾸 사소한 일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영해 주기를 기대하고 옵니다. 두 번째는요,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대접은 뭐 막 이렇게 그 밥상 차려드리는 그런 대접이 아니고요. 정말 마음으로 따뜻하게 정중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사하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이런 거를 대접받는 걸 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고객이 KT를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얼마나 존중을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인지 따질 필요 없이 일단 방문자는 우리가 존중해 드림으로
고객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맡은 업무 바빠서 너무 바빠가지고 내 업무 때문에 바빠서 정신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일단 고객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걸 고객은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100% 이렇게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심리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거하고 고객의 심리를 모르고 대처를 안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강조를 해드립니다. 또 하나는 요구를 받아주길 바랍니다. 어떤 요구를 하든지 다 들어줄 때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100% 실행은 못해도 일단 귀 기울여 듣는 이 자세를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요,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고객이 우리 KT 건물에 1년 만에 나타나가지고는요, 나 1년 전에 왔을 때 얘기한 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고 막 갑자기 승질내고 화를 내면은 1년 전에 왔었는지 1년 전에 뭔 얘기를 했는지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이게 아니고요. 그러셨군요. 어떤지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그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는요, 편안해지고 싶어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방문을 했어요. 우리 이제 부평 빌딩에 이제 유재용 실장님이 친절하게 맞이를 했어요. 연락을 했어요. 만나기로 한 사람이 이제 1분 내로 온다 그래요. 근데 그 짧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잠시라도 여기 편한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십시오 하고서 의자를 권해드리는 걸 좋아하지, 금방 온다니까 그냥 선체로 좀 기다려 보시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객은요,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단돈 100원, 200원도 손해를 절대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길길이 뛰고 화를 내고 난리를 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고객한테 손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고객 입장에 서서 고객과 이렇게 이제 역지사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고객이 큰 피해를 당하기를 환경에 처했다. 그러면은요, 이때는 고객을 위해서 진정으로 어떻게 강력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사례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사실은 네. 이제 고객이 이렇게 이제 연세 드신 고객이 오셔가지고요. 사실은 남은 생애에 써야 될 그 평생 노후 자금을 지금 이제 이 범죄자한테 지금 털리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 털리는 순간에 계속 이제 친절하게 미소를 잃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이거 지금 범죄가 이대로 그냥 이렇게 돈을 털리면 이분은 평생 거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고객을 도와드리려고요. 딱 보니까 뒤에 따라온 이 사람이 무기를 휴대하고 있어요. 이게 범죄자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범죄자한테 지금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상황인데 여기 계속 친절하게 대화를 하면서 동료한테 이제 사인을 보내가지고요. 지금 여기 이 총 가진 위기에 처해 있는 고객을 도와드려야 된다는 이 사인을 이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남자 고객이 도와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시간을 끌면서 그러나 계속 친절하게 대화하면서 봉투가 작아서 잘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는 이 전략을 썼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준비돼 가지고 이제 고객을 이렇게 위협하는 그 이제 권총을 휴대한 범죄자를 이제 체포를 해가지고 경찰로 넘겨가지고요. 고객한테 손해가 가지 않도록 고객을 진심으로 아끼고 고객 입장에 서서 고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쓴 보람이 있어가지고요.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이 여직원은 이제 이걸로 표창도 받고 승진도 하고 이렇게 이제 기회를 진정한 고객 서비스 한 서비스맨이라고 칭찬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을 받게 됐고요. 우리가 고객을 위하는 마음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상태를 같이 한번 봤고요. 두 번째는 재발생 사례 및 대응 방안을 공부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부계 빌딩 박순자 여사님 공부 참 아주 모범적인 자세로 지금 제일 잘 임하고 계세요. 이렇게 집중해서 서로 이렇게 얼굴 마주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신기복 씨, 왜 얼굴을 이렇게 감추고 계시나요? 이렇게 얼굴 꺼놓고 그냥 편하게 딴 데 보고 계시면은 이렇게 이제 교육의 효과가 반감이 됩니다. 네, 신기복 씨 얼굴 좀 보여주시고요. 강화 빌딩에 신기복 씨 한 번 더 호치를 합니다. 비디오를 이용하여 참가 선택하시고요. 얼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해 발생 사례 위험 및 대응 방안을 공부하겠습니다. 재해 사례 첫 번째는요. 지붕에 고압 물 청소하다가 이제 추락사한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자, 우리 KT 건물에 이런 유형이 많이 있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콘크리트 바닥 비탈면에 여기 이제 비 내리면은 이렇게 이제 얼어붙을까봐. 예, 신기복 씨 반갑습니다. 이렇게 얼굴 보여주세요. 예. 여기에 이런 투명 창으로다가 이제 덮개를 했는데 여기 이 투명 창이 좀 약합니다. 사실은 이 두께가 4mm 뿐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 허공을 밟으니까 깨지면서 일로 사람이 쑥 빠져가지고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추락사를 했어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저 요령은 이제 여기 철골조 받쳐준 여기를 밟으시면은 안 깨지고 버틸 수 있는데 이 철골조 받침대 없는 허공을 밟으면 그냥 깨져서 여기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크게 다치거나 이제 추락사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이제 위험 구간을 미리 잘 좀 살펴보시고 강도가 약한 지붕 위에서 이런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폭을 30cm 이상 되는 발판을 설치를 하고 작업을 하셔야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여기 위에 이제 여기 투명한 데는 위에 먼지가 앉고 막 이렇게 이제 거기가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 여기는요. 올라가서 작업을 하면은 미끄러지거나 파손되거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구간은 이제 될 수 있으면 직접 올라가지 않고 고소 작업대를 설치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자, 이렇게 위험한 장소 이렇게 올라가서 높은 데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대를 요거 이제 부착을 하고 고리를 이렇게 필히 고정을 시키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안전모 쓰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야 만약의 경우에 위험에 대비해서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제 사례 두 번째는요. 안전 불감증 상태에서는 우산도 흉기가 돼버립니다. 이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이요. 일자 우산을 들고요. 앞뒤로 휘저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위에서 급히 내려오던 여성분의 은밀한 부위에다가 이제 중상을 입힌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이런 사고는요. 확률적으로는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안전 불감증 때문에 이렇게 우산이 흉기가 돼서 사고를 초래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내려오던 분이 그냥 고함을 지르면서 비명소리 딱 지르면서 주저앉았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이 우산을 뒤로 쑥 뺀다는 게 뒤에서 올라오는 사람을 또 이렇게 중요 부위를 가격을 해가지고 중상을 입힌 사고가 났어요. 이게 아주 믿기 힘든 소설 같은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안전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사고를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례를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사례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요. 이동식 사다리에서 추락해서 추락사한 사고였습니다. 이 옥상 위에 이 높은 공간에 여기를 이제 청소를 하려고 고압 살수기로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바닥으로 이게 추락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추락사했습니다. 원래 이제 사다리 작업은 2인 1조로 하라고 늘 강조했잖아요. 2인 1조로 시작은 했어요. 근데 이 밑에 있던 이제 보조자가 걸레가지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냥 혼자서 무리해서 올라가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하다가 이 사고가 났거든요. 자, 이 높은 데 올라갈 때는요. 필히 안전모 써야 되고요. 안전대 착용을 해야 되고 안전화 신어야 되고 이렇게 보호구를 다 철저하게 착용을 해야 되는데 안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보조자 없는 상태로 단독 작업을 하다 문제가 됐고요. 이 사다리 측면에 버팀대와 쐐기 장치를 이걸 꼭 장치를 해가지고 이걸 사용해야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데 그거를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자, 이런 옥상에서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 바닥에 작업을 할 때에는 평탄한 견고한 바닥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사다리 최상부에 딱 올라갔으면은 여기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중심을 잃으면은 그대로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꼭대기 상단에 여기는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그렇게 작업 발판으로 사용하는 건 안 되고요. 조금 이제 내려서서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 안전대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고정을 좀 해야 의지가 되고요. 밑에 보조자가 분명히 사다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좀 붙들어 드리고 위에 필요한 도구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사다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고 이렇게 보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요. 밑에 보조자도 안전모를 써야 됩니다. 위에서 뭔가 떨어뜨렸을 때 이 머리를 깨트릴 수 있거든요. 특히 저처럼 이렇게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은 더 위험해요. 이거 그냥 여기 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모를
아래 보조자도 꼭 안전모를 쓰고 도와드리길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안전보건 건강관리 수칙 10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네, 우리 KDF에서 가족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건강관리 수칙을 공부하려고 그래요. 자, 이거는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자료인데요. 이 제목은 이제 직장인 건강관리 10대 수칙입니다. 이건 사단법인 직업건강협회에서 제정을 해가지고요. 안전보건 교육용으로 이렇게 이제 출품을 한 겁니다. 첫 번째, 계단 이용과 걷기를 생활화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웬만하면 이제 층단이 올라가는 거는 엘리베이터를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 계단을 별로 걷지를 않아 가지고 이렇게 다리에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계단으로 이동하면서 작업을 할 때 또 사고가 잘 나고 그래요. 그래서 평소에 계단 이용을 좀 이렇게 생활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강조하는 거는 영양 섭취를 하는 것 대비 이 연소를 충분히 못 시켜가지고요. 그 섭취한 게 내 몸에 영양소로 충분히 보급이 되지를 못하고 그냥 엉뚱한 데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배만 볼록 나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몸이 허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요, 규칙적으로 운동할 때는 체질이 건강 체질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육체가 몸이 건강해야 정신 건강에도 마음 건강에도 유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많이 계단 이용도 하시고 걷기를 생활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금연과 절주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필요해요. 이 흡연자들은요, 똑같은 조건, 똑같은 체질, 똑같은 그 이제 작업 환경일 때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질병 치료 비용이 21배 차이 나는 걸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흡연자가 그만큼 많이 불리한 거죠. 그리고요, 음주량은, 이 술을 마시는 음주량은요, 각종 사고 발생이 정비해서 늘어나는데 음주량이 10배 늘어나면 사고도 10배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정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연과 절주를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질병 치료 비용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건강의 문제가 계속 그 흡연과 이 술 음주량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질병 치료 비용과 건강의 문제가 정비례해서 늘어나는 걸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규칙적으로 이제 식사를 하시고요. 골고루 드시고 알맞게 드시고 야식을 안 넣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요, 식사 시간은 이제 우리가 일단 이제 아침 식사는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침 식사는 늘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점심도 우리가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녁 식사를 때 맞춰 하시면은 하루 세 끼를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할 수 있는데요.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하면은요, 건강에 좋아요. 군대 생활할 때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거 해보셨죠? 저는 이제 KT 연수원에서 근무할 때 시간을 아주 그냥 1분도 안 틀리게 시간 맞춰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니까 건강에 많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시간은 딱 정해놓은 대로 하시고요. 두 번째, 적정량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적정량 그러면은 이제 적정량이 도대체 얼마만큼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람의 위장은 내 발의 크기와 같습니다. 발이 큰 사람은 위장도 크고요. 발이 작은 사람은 위장도 작아요. 발의 크기라고 하면은 그 발목 이하에 있는 발 부분이 위장의 크기인데요. 이 위장의 크기가 요만하다면은 위장의 크기보다 적은 양을 드셔야 위장이 수축 운동을 해서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데, 과식을 해가지고 이따만큼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해놓으면은 위장이 수축 운동을 잘 못하고 늘어나기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소화를 잘 못 시키고 위장의 내부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량을 이렇게 드시고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섭취하라고 늘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본인이 먼저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은 실천 안 하고 골고루 먹으라고 편식하지 말라 그러면 잔소리만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저녁 식사는 좀 일찍 드시는 게 좋고요. 특히 적정량을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셨을 때 저녁 늦게 드시면은 밤새도록 위장이 볶이고 힘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녁을 이제 일찍 드시고 적정량을 드시면 밤에 9시 반 10시쯤 돼서 이제 이렇게 촐촐하게 이제 뭔가 좀 땡기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야식은 절대 드시지 마시고요.
물만 드시고 잠자리 드시는 게 속을 편하게 해줍니다. 예. 우리 이두영 씨가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여기 촬영하는데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를 좀 이렇게 반듯하게 눈동자 광찬하게 집중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요, 올바른 식습관이 우리 건강에 아주 유익합니다. 여기 집중해서 이렇게 올바른 식습관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요, 매일 7에서 8시간 수면하고 휴식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해요. 자, 규칙적으로 건강한 숙면을 취하는데요.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맞춰서 잠자리에 드시면 다음날 아침에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니까 이게 사이클이 정확하게 돌아가면은 숙면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숙면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카페인 음료, 커피를 늦게 드신다든지 탄산 음료를 드신다든지 또는 이제 술, 담배를 늦게 이렇게 하시면 숙면에 방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다음날 피로가 와가지고요. 몸 상태가 안 좋아지고 사고 날 수 있어요. 안전사고가 그래서 나는 겁니다. 자, 이제 밤새도록 막 꿈을 꾸고 막 이상하게 뒤척이고 잠을 깊이 못 잤다.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다.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특히 한 휴식 시간이나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딱 휴식을 취하고 나면은요, 몸이 그냥 가뿐하고 날아갈 것처럼 몸 상태가 좋아져요.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잠을 너무 과도하게 길게 자가지고 20분 이상 잠을 자게 되면은 밤에 잠을 못 자고 또 뒤척이면서 잠을 설치게 돼 있어요. 그 다음날. 그러면은 이 악순환이 이어져 가지고 계속 피곤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적절한 휴식을 취해 가면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숙면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성인들을 위해서 우리 이제 40대, 50대, 60대 여기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예방접종 목록을 꼭 확인을 해보세요. 본인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폐렴, 화상풍, 대상포진, A형 간염 이런 유형의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예방접종 필히 맞으셔야 됩니다. 이걸 안 맞으신 분은 이런 중대한 질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목록 확인해 보시고요. 예, 우리 강화의 김홍서 실장님 음소거 하시고 좀 기다려 주세요.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감염병 유행할 때 우리 경험했잖아요. 이번 코로나 이제 유행할 적에 미리 이제 예방접종 맞으라고 할 때 그때 때 맞춰서 딱 이거를 예방접종을 맞으셔야만 감염병 사태에 고생 안 하고 이렇게 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건강진단과 암검진을 정기적으로 꼭 받으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검진 횟수가 늘어나는 만큼 의료비 지출이 반비례해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돈도 절약을 할 수 있지만은 내 몸도 고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진단, 국가에서 권장하는 국가건강검진 이거 필히 받으셔야 중증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거기 검진 받으려는 대로 받으면은 의료비 지원도 더 많이 해주고요. 이거 안 받다가 문제 생겼다. 비용 지원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의료 비용을 절감하고 이게 이제 질병 고통을 예방할 수 있어서 건강진단 필히 받으라고 이렇게 오면은 빨리 받도록 하시고 암 검진 받으라는 거 빼놓지 말고 꼭 받으셔요. 일곱 번째,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제 근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죠. 받는데 이걸 스스로 한번 잘 진단을 해보세요. 이제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무엇 때문인지, 이거 스스로 이거 피할 수는 없는 건지, 이렇게 대비책을 잘 강구를 하시는데 이거를 그냥 힘들어 이게 아니고요. 스스로 내 옆구리에다가 이제 발전기를 하나 고정을 시켰다 생각하고 이 발전기를 가동시켜서 이 전기를 내 몸에다 긍정 에너지를 충전을 해가지고요.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근무를 해야 이게 근무가 재미있어요. 아이고, 힘든데 또 오늘도 뭐 죽으나 사나 또 해봐야 이게 아니. 이거 하면은 절대 에너지 더 뺏기고요. 늘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야 건강하게, 활발하게, 즐겁게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하루에 한 번쯤은 명상을 하시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시간 내서 스스로를 진단해보고 내가 왜 요새 쓸데없는 일에다가 괜히 걱정하고 거짓말하고 내가 괜히 누구 또 미워하고 이럴 필요가 뭐 있나, 이거 그냥 딱 이렇게 스스로 정리하는 그런 안목을 키워주세요. 그리고요, 8번째, 서로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호 간에 존중하고요, 서로 공감하면서 소통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역지사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고객이 뭘 원할까? 내가 어떤 걸 도와드리면 좋아할까? 이거를 이제 역지사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눈 맞추기가 중요합니다. 눈 맞추기. 서로 이렇게 눈을 딱 마주치고 보면서, 우리 중동 빌딩에 우리 이명근 여사님 지금 아주 공부를 집중해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서로 눈을 맞추면서 공부를 하면 공부 효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딴 데 쳐다보고 그냥 이렇게 이제 또 외면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눈을 안 맞추면은요, 교육 효과가 반감되는,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호응해 주시고 마음으로 소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전부 지금 이제 잘하셨는데, 김포 소장님이 꺼놓으셨네, 이재경 소장님.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얼굴을 좀 보여주시면서, 우리 본부장님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공부는 눈으로 집중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서로 마음으로 소통이 되고 이렇게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근무하면서 동료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말할 때 일이 힘들어지고 피곤하면은요, 말이 과격해지고 거칠어지게 돼 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거를 잘 가라앉히고 언어를 정지하고 순화를 시켜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9번째는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게 필요해요. 틈나는 대로 스트레칭을 좀 열심히 해주세요. 이 몸 상태를 찌뿌듯한 채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틈나는 대로 몸을 움직여가지고요, 몸이 유연해야만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어요. 다치면 본인만 손해고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게 몸을 좀 움직여 주셔야, 몸이 유연해야 안 다치고. 예, 좋아요. 네, 좋아요. 예, 북의 박순자 여사님 지금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만 몸이 유연해져 가지고 안 다치고 근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저 중동 빌딩 이근복 씨는 그냥 계속 이렇게 손만 잡고 계신데 유튜브 호응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이게 건강 상태를 좋게 하고요. 이렇게 스트레칭은 잘 돼야, 이게 안 된 채로 그냥 이렇게 출근해 가지고 그냥 갑자기 뛰어들어서 일에 들어가고 이러면은 접질리고 암 결리고 막 목을 삐끗해서 넘어지고 통증이고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나 여기 일하다가 다쳤다고 이렇게 하지만 본인이 스트레칭을 안 하고 이렇게 몸 상태를 나쁘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업무 시작 전에, 업무 끝난 다음에 휴식 시간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셔가지고 몸 상태를 좋게 하셔야만 안 다치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거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셔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 에너지를 충전해 가면서 이렇게 대처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10번째, 유해요인을 확인하고 보호구를 착용하는 걸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자, 위험에 대비해서 나 자신을 내가 보호를 하는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 부상 예방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작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을 하고요, 모든 기업들이 안전보호장구를 많이 사서 지급하고 막 현장에 막 이렇게 지급을 하고 그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고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고가 줄질 않고 계속 나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뭘까 추적을 해보니까, 안전보호구를 많이 구매해서 보급이 됐는데 본인들이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옛날부터 안 했던 건데 뭐 새삼스럽게 이거를 또 내가 하느냐고, 이래가지고서는 안 하고 그냥 내 맘대로 이렇게 하다가 사고 나고 다치고 하는 거예요. 다치고 나면 막 회사한테 책임지라고 막 이렇게 그냥 떼를 쓰고 이러는데 본인 책임이 큽니다. 안전보호장구 지급받은 거 잘 활용하도록 본인 스스로 살피고 내 몸을 내가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보호구는 특성과 성능을 잘 파악을 해서 착용법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가지고요, 이게 사용을 하셔야만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예, 안전보건 건강관리 수칙 10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거 10가지 적극 숙지해가지고요, 이거를 잘 실천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이 각자의 안전과 건강에 필수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고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전 건강을 잘 지키는 게 우리 이제 모두가
이렇게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KDFS가 우리 종사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다가 제발 안 다치고 건강하게 근무하시라고 이렇게 건강관리 수칙을 이렇게 열심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다 들으시는 대로 아유 교육 시간이니까 또 1시간 앉아 있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정말 유익한 거 그냥 그대로 탁 이렇게 받아들여서 실천하시면은 본인 건강, 본인 행복에 도움이 됩니다. 자,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 상태 컨디션을 좋게 유지해서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를 만듭시다. 자, 이제 네 번째는요. 직장인 스트레스 극복 요령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직장에 근무하면서 스트레스는 있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 반응하는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왜 문제인가 하면은요. 스트레스가 계속되면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은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 또 문제가 돼요. 이제 요즘에 스트레스 받기 싫다고 이런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서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가지고 막 텔레비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산속에 들어가서 스트레스 안 받고 막 이렇게 이제 혼자 막 이렇게 살면은 또 문제가 생겨요. 무기력증이 오고요.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감이 오고 우울증세가 오고요. 인생의 회의감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나 죽으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냥 에라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막 마음이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도 문제가 됩니다. 스트레스와 성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OECD 회원국 중에서 스트레스 가장 높은 나라 이제 대한민국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 선진국들이요. 산업혁명 이후에 한 200년, 300년 걸쳐서 꾸준히 이렇게 성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6.25 동란 직후에 세계 최빈국에서 완전 거지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막 서두르고 빨리빨리 하고 서두르고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밤을 새워 일하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짧은 기간에 가파르게 성장해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어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이거를 잘 극복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을 해가지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조금 더 받게 돼 있어요. 환경이 바뀌었고 또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고 조급해지고 또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 서두르고 싶어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는 이제 잘 극복을 하면 힘이 되고요.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진단해서 극복하면 나한테 힘이 되고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 괜히 짜증내고 하면은 본인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네. 스트레스 발생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으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에요. 스트레스는 받게 돼 있어요. 서로 우리 이제 동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근무하는데 동료들이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걸어온 과정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뭉쳐서 일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우리 강화의 김홍석 실장님 너무 피곤하신가 보다. 이렇게 좀 집중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직장에 근무하면서 직무 책임이 따르게 돼 있잖아요. 내가 맡은 책임이 그만큼 이걸 책임감 있게 잘 감당을 하려면 사실은 책임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스트레스는 받게 돼 있어요. 책임감 전혀 없이 그냥 에이구 나는 될 대로 되는 거지 뭐 꼴찌나 면은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는 직장 생활하는 보람도 없고요. 그건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고요. 또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집중하고 노력하다 보면 스트레스는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단체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이제 중동 빌딩만 해도 이제 인원이 지금 이렇게 한 20명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트레스는 더 받고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걸 미리 대처를 알고 여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단체 생활은 역시 스트레스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걸 잘 극복을 해나가자는 거죠. 그리고요, 스트레스 발생 원인 직장 밖에서도 많이 있어요. 요즘에
교통체증도 심하고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이제 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또 서로 협조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막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그냥 한 군데서 전쟁 나는데 전 세계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막 이렇게 경제가 침체되고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 우리가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리적으로 우울 증상이 올 수 있고요, 의욕이 저하되게 돼 있습니다. 괜히 짜증나고, 괜히 긴장이 조성되고, 막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이런 경우들을 많네요. 거기다가 신체적인 측면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나 하면은요, 혈압이 좀 올라가게 돼 있고요, 당뇨병 같은 성인병도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비 증세나 불면 증세 이런 게 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만 증세도 이렇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나 하면은요, 작업 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알코올에 의존한다는 의존도가 높아지고요, 과식증이 오거나 이제 거식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긍정적인 만남을 많이 갖는 게 좋아요. 긍정적인 만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딱 첫인상에 이렇게 웃는 얼굴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인상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세요. 그리고 괜히 진상 떠는 사람, 인상 쓰고 찡그리고 한숨 쉬고 짜증내고 욕하고 이런 사람 멀리하세요. 그건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 진상은 멀리하고 인상 좋은 사람 많이 만나서 긍정적인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늘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서로 가지고 편하게 대화를 해야 충전이 되고요. 서로 만날 때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딱 보니까 우리 이두영 씨 미소가 정말 멋쟁입니다. 최고로 이렇게 늘 따뜻하고 부드럽게 웃는 얼굴. 그리고 우리 저 민병구 센터장님은 원래 옛날부터 이렇게 잘 웃는 얼굴이셨어요. 그 이미지 딱 좋고 인상 좋으신 분인데 이런 분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많이 하면은 충전이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요, 언어를 순화해서 대화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일이 막 바빠지고 막 그러면은 말이 거칠어지고 과격해지는데 이 언어를 늘 조심해서 오늘도 내가 좀 이렇게 말을 좀 순화해서 해야 되겠다. 언어를 순화해서 소통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날마다 아침마다 다짐을 가져야만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조심 안 하면 막 말이 거칠어지고 과격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 취미 생활로 스트레스 해소 음악을 듣는다든지 또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든지 또 이제 충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런 거 하면 좋아요. 그리고요, 이렇게 체력 관리를 열심히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체력 관리가 잘 돼야 몸이 건강하고요. 몸이 건강하고 체력 관리가 잘 돼야만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어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들고 건강한 정신이 깃들고요, 건강한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아침 조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딱 만나면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오늘도 출근했으니까 죽으나 사나 일해봅시다.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고요. 아침부터 우리 한번 오늘도 활기차게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아자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구호를 좀 이렇게 외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몸 상태가 좋아지고 유연해지고 마음도 즐거워지고 일이 잘 풀리고 안 다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침에 그냥 피곤한 상태로 출근해가지고 아이고 피곤하네 오늘도 왜 이러지? 출근했으니 죽으나 사나 일해야지. 이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 안 되고요. 아침부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구호를 외칩시다. 오늘도 안전하게 파이팅! 그냥 활기 넘치게 이거를 해야 아침 조회를 제대로 해야 그냥 컨디션 좋아가지고 안 다치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여기 한 가지. TV 드라마는 절대 보지 마시고요. 차라리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영화를 한 편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나라 TV 드라마라는 거는 막 2달, 3달씩 질질 끌고 가면서 거기 그냥 사람들 중간에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고 막 엄청 이상하게 막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를 만들어 가지고요.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하려 했더니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남매가 아니었다는 둥 뭐 별 헛소리 이상한 거 막 나오면서 사람을 긴장 상태로 막 붙들어 놓고요. 그리고 막 엄청 무시무시한 순간에 화면이 딱 멈추면서 내일 또 계속됩니다. 그러면은 24시간 또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TV 드라마 보지 마시고요. 차라리 한 달에 한 편 영화를 한 편 딱 보면은 그 보는 시간만 집중해서 보면은 끝나고 나면은 딱 청산이 돼가지고 기승전결로다가 딱 드라마 한 편 딱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TV 드라마는 안 보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영화 한 편 보는 게 더 좋다는 걸 말씀드려요. 다음에 술, 담배 의존하는 거 이거 탈피해야 되고요. 스트레스를 이걸로 풀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못 망고지고요. 그 다음에 미래 성과를, 미래 열매를 오늘에 갖다가 미리 앞당겨서 보람을 느끼고 긍정 에너지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영상을 그려가면서 보람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는요. 안전 환경에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재해를 예방하는 게 또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요. 재해를 만나거나 안전수칙을 덜 지켜가지고선 어디 다쳤을 때 다치는 순간 부상되면은요. 부상을 당하고 나면은 그 순간 이후로 죽을 때까지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받는 거, 삶의 질 떨어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안전사고 예방하는 게 본인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 본인 스스로의 미래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수로 필요한 거를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안전이 행복입니다. 다음에는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관점 변화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영상은요, 여의도 증권가에서요, 그 증권회사 직원이 책상에서 명품 시계를 분실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분실한 거를 우리 미화원실에 와가지고 그냥 누명을 씌워가지고 도둑질 해간 거 내놓으라고 막 이렇게 이제 엉뚱한 때를 써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잘 해결했는지 우리가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게 누명을 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한 마음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같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잘 보셨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우리가 평소에 동료 간에 서로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저렇게 이제 도둑의 누명을 쓰고 곤경에 처했을 때, 몰려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도와주고 이걸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지 그냥 돌아서서 저들끼리 쑥덕거리면서 제 언젠가 저런 꼴 당할 뻔 알고 있었어. 아주 해가면서 하나 완전히 그냥 매장시켜버리면은요. 그 인생 완전히 허무하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이 선배들이 이렇게 이제 억울한 누명 쓴 거를 딱 보고서 그 억울한 거를 풀어주려고 이제 나선 거예요. 선배가 딱 나서가지고 왜 그러냐? 왜 여기 한 사람 그냥 그 막 몰리고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면은 한 사람 바보 되는 건 순간이에요. 그런데 딱 선배가 나서가지고 보호자로 자처하고 나서가지고요. 또 하나 통장을 봤더니 금액이 있다고 이거 도둑질해서 이게 저축한 거 아니냐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붙일 적에 아니 우리는 이거 일해가지고서 날들이 해서 저축해서 하는 거지만 당신은 그러면은 뭐 명품 시계 사느라고 저축을 못한 거냐 우선 그냥 맞받아 쳐가지고요 정확하게 당당하게 이제 대화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나 정말 억울하다. 나 여기 절대 이걸 건드리는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배가 딱 나서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다 뒤지자 이거. 우리가 그동안에 인경이를 겪어온 세월이 얼만데 인경이를 못 믿냐? 인경이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이렇게 한번 쓰레기 딱 이거 봉투 뒤져보자 그래가지고 나서가지고요. 완전히 전부 다 이제 풀어 헤쳐가지고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서 현품을 찾아냈습니다. 이게 현품이 저절로 떨어져가지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찾아내서 정말 누명을 벗고 절대 우리가 도둑질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입증을 시켜준 게 너무 참 반갑고 고마운 일이고요. 또 하나 이게 다행스러운 거는 이 인경 씨가 절대 이제 의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또 이렇게 이제 선배들이 전부 다 인경이 우리 같이 해오면서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싹싹하고 그 막내가 아주 귀엽게 여러 가지 분위기도 좋게 하고 이렇게 이제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온 거를 다 인증을 해주고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이 됐고요. 이렇게 또 해명이 됐기 때문에 감히 앞으로 어떤 물건이 없어져도 미아원식 의심하고 와서 막 도둑질 해갔다고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목해가지고서는 감히 그렇게 그냥 누명 씌우고 이걸 못하게끔 완전히 단단하게 철벽을 쳐줬다는 거.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선배들한테도 서로 이렇게 직장 내에서는 서로 팀워크가 되고 서로 신뢰가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서로 믿지 못하고 그러면은 전혀 힘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서로 동료 간에 신의를 쌓고 신뢰를 이렇게 갖춰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됐을 때는 분명하게 결단력 있게 상대방이 우리를 도둑으로 몰았으니까 너 그 책임져야 되고 사과해야 된다. 물론 이거 쓰레기 수거해서 버리는 과정에서 그 이제 그 명품 시계를 발견해서
되돌려주고 이런 거를 못한 거는 이제 미안하다고 한마디 사과를 했지만 도둑으로 모르는 건 이건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분명히 너 사과를 해야 된다. 사과 안 하면 정말 척추 나갈 줄 알아고서 이렇게 이제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사과를 받아냈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미안해요 하는 이런 사과를 받아내가지고요.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자존감을 지킬 수 있게 됐다는 거. 동료 간의 신뢰를 갖게 됐다는 거. 팀워크가 더 단단해졌다는 거. 이런 거를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회사하고 환경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정말 타산지석을 삼을 만한 그 이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서 같이 공유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습관 3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하는 거를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좋은 습관으로 갖는 게 좋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요, 제가 일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다른 거를 느꼈어요. 제가 이제 KT 본체 동호회 회원이 2만 1,000명인데요. 거기서 제가 이제 운영위원 임원을 맡고 있어요. 근데 막 그 동호 회원들, KT 퇴직한 2만 1,000명 회원들 중에 이제 막 수백 명, 수천 명 모여서 그런 행사를 할 때 딱 보면은 제가 이게 딱 보면은 똑같은 연배에서도 일하는 사람은 눈초리가 살아 있습니다. 눈동자가 완전히 살아 있어요. 일을 안 하고 이제 아이고 나도 이제 나이 먹고 만큼 먹었고 이제 그냥 쉴려 그래가지고서 집에 가서 푹 쉬는 분들은 이 눈동자가 이미 초점이 흐려져 가지고 이 완전히 저 할아버지 폭삭 늙어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도요. 일을 딱 놓으면은 그냥 그 3개월 내에 그냥 폭삭 늙어버리게 돼 있어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습관으로 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운동하는 습관을 좀 많이 들이는 게 좋아요. 운동을 열심히 많이 하시면은 몸 상태가, 건강 상태가 좋고요. 몸이 유연해져서 안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요, 3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공부하는 습관, 학습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걸 아예 습관으로 이렇게 내 몸에 체질화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계속 꾸준히 공부하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해마다 좋은 자격증, 공인 자격증 하나 취득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꾸준히 틈난 대로 공부를 해가지고요. 이제 제가 공인 자격증을 40개를 취득을 했습니다. 이거를 하고 나니까 어떤 분야에 가든지 내가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다가 일할 수 있고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고 하는 게 제 몸 습관에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또 하나, 이거를 습관적으로 열심히 꾸준히 하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이제 가족들이 전부 다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가지고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꾸준히 공부를 즐거운 마음으로 잘 해서 이렇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제가 이제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최고의 복지는 교육훈련입니다. 이거를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롬멜 사령관이 이거를 강조했습니다. 소속 부대원들한테 사령관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교육훈련이다 그래가지고요. 그냥 틈나는 대로 교육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교육받을 때는 그냥 그렇게 효과를 잘 못 느끼면서 교육을 받았지만 막상 전투가 벌어지니까요. 이 롬멜 부대원들은 안 다치고 자기 목숨을 지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이제 엄청난 위력을 발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지는 교육훈련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냈습니다. 이거를 최고의 복지가 교육훈련이라는 것을 우리 KDFS가 지금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KDFS는요, 전 종사원들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일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안전교육 분야의 최고의 강사를 스카웃을 해다가 안전 TV를 만들고요. 그리고 계속 공종업계에 건물관리 서비스 업계에 전혀 시행하지 않는 안전 TV를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선두에서 종사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이 공부하는 게 우리 자신들의 안전과 우리 자신들의 발전을 위해서 그만큼 크게 도움이 되는 건데 이 공부를 이렇게 참여하는 관점을 바꾸시는 게 필요합니다. 기왕에 여기 내가 근무 시간에 교육을 받게 됐는데 이 교육에 집중하고 열심히 몰입해서 유익한 시간이 되고 이렇게 내가 발전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지 이런 마음으로다가 열심히 참여를 해주셔야지 그냥
오늘 또 교육이요. 웬걸 1시간이나 했는데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교육 효과가 그만큼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가지고요. 이렇게 우리 이승용 씨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참여하시는 인상이 얼굴에 딱 보이고요. 우리 최명숙 실장님 최고십니다. 지금 미소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주셔야 또 우리 부계피팅 김강균 소장님 아주 그냥 진지하게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를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안전은 행복을 하는 지름길이고요. 기반입니다. 우리 행복한 일터를 한 마음으로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 갑시다. 서로 신뢰하고 서로 협력해서 팀워크가 잘 돼가지고요. 서로 이렇게 밝은 미소로 서로 이렇게 협력이 잘 돼서 우리가 이제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특히 우리 중동센터 가족 모두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서 함께 해주시고 집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와 만났으니까 오늘 우리 한번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중동센터 정말 힘내시고요. 최고십니다. 제가 중동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중동센터 파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중동센터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중동센터 최고예요. 네, 제가 중동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중동센터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저 서정부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또 이렇게 저 격려 말씀 해주세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중동센터 가족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줌으로나마 뵙게 됐습니다. 제가 일산에 왔다가 오늘 중동 교육이라서 제가 접속을 했습니다. 진지하게 교육에 참여해 주시고 또 오늘 귀중한 시간 내서 귀한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그것이 현장에 접목이 돼서 우리가 실천하고 그래서 우리의 안전을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열강을 해주신 우리 이덕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열렬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우리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KT의 그 대전 연수원에서부터 명강사로 소문이 났고, 그래서 귀하신 분이 우리 회사에 오셔서 이렇게 안전을 책임지고 항상 강의를 해주십니다. 우리 KDFS 안전 TV를 치시면은 언제든지 이 동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꼭 동영상 시청하시고 구독 신청해서 좋아요 꼭 눌러주셔서 우리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시니까 얼른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